으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 장애인과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하나만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는 아직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 위스텍 협약서 지금 저희 굉장히 많죠. 부서에서 위스텍 협약서가. 그렇죠? 어디 있죠? 네, 다 있는데 조례가 저희 평택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조례를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스탁 협약서를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는데 쉬운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위스탁 협약서 평택시 불악종합사회복지관하고 맺은 건데요. 천주교 수원교구하고 제19조에 보면 보험 가입해가지고 수탁자는 위탁 운영 협약 체결 후 조속한 시일 내 화재보험 및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스탁 운영 협약 체결을 하면 그때부터 운영이 들어가는 걸로 보는 건가요? 네, 그런데 왜 보험은 당일이 아니고 조속한 시일 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지요? 그 텀이 생기면 조속한 시일이라는 거는 유권 해석 내리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화재라든지 안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런 배상을 놓고 시시비비를 따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문구예요. 그래서 협약이 체결이 되면 당일 안전보험이라든지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협약서를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정장애인 단기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부복지타운 시설관리 위스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것 같은 경우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전체가 평택시 위스탁 협약서에 보면 안전하고 화재보험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관행적으로 그냥 타 지자체나 아니면은 먼저 만들어진 어떤 비슷한 조례를 참고하다 보니까 이렇게 맹점이 나와 있는데요. 조례는 법입니다. 이 법에 어떤 허점이 보이면 이게 소송으로 가게 되고 많은 시일 동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행정적으로 가게 되면 많은 불편한 사항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위스탁 협약에 관계된 조례나 아니면 협약서나 이런 것들은 전체 한번 다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알고 계셨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모르고 계셨죠? 왜냐면 일을 하면서 조례를 이런 것까지 꼼꼼히 살펴보면서 일하기는 행정에서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 만들 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 강조하기 위해서 알고 계셨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일을 하다가는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 때 조금 더 꼼꼼히 책임감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탁 협약 조례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관우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건우 의원입니다. 추가적으로 몇 개 좀 질의 좀 하고 아까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를 한 5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물품 200만 원 이상 구입한 계약 현황을 좀 보게 되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가내마을 복지관
리모델링 공사해서 750만 원. 근데 이게 리모델링이 물품에 해당이 하는 건가요, 이게? 그럼 뒤편에는 공사에도 리모델링 공사 5,800 그건 이해가 가는데 앞에 이거 뭔 물품을 구입한 거죠, 이건? 이거 한번 확인해보고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뿐만 아니라 지금 몇 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번하고 3번, 4번, 6번. 다른 데는 정확히 장려 물품 구입이라든지 현수막 제작 구입이 있는데 있어요. 같은 리모델링 공사를 하나는 5월 4일 날, 하나는 5월 15, 16, 17일 날 이렇게 돼 있는데 아, 거기에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 프로그램실에 에어컨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어컨이요. 네. 에어컨을 그냥 물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리모델링 공사가 아니라. 그리고 뭐 이거 한번 정확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거 좀 자료해 주시고. 우리 6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우리 서울복지타운 냉난방기 추가 설치 공사 이번에 다 완료가 됐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설계랑 이런 거는 다 완료를 했고요. 8월 달이 방학 기간입니다. 노인대학이랑 주로 이제 3, 4층을 저희가 추가로 설치를 하는데 그래서 8월 중에 이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아쉬운 게 우리가 냉난방기 설치하는데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9개 소면 그래도 꽤 오래 기간이 소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죠? 기간을 잘 설정해서 우리가 실은 한 여름이 또 다가오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일정 조정해서 냉난방이 좀 잘 설치되는 기간을 잘 설정을 해서 앞으로 좀 계약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 기간을 잘 설정을 해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 경기가 안 좋을 때일수록 수급자에 대한 증가율이 좀 많이 나타나지 않나요? 기초생활자 수급자에 대한. 아무래도 증가가 많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기준이 완화가 되면서 또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그때 읍면동에서 그 변동 사항에 대한 그 읍면동에서 파악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요, 변동사항은 저희가 이제 통합조사 관리팀이 있어서요. 거기서 다 저희 과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누락이 좀 안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좀 우리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찾아가서 또 사각지대에 있는 게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 실은 그런 것도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과장님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아주 뭐 자세하게 우리 저한테 설명도
저기 자료를 요구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홍보 차원이 있다면 각 읍면동이나 어디서 뭐 이걸 홍보물을 통해서 이분들이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좀 명시를 해서 네네. 좀 제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상당히 문의가 오는데 저희들도 가끔 예, 어렵죠. 이런 데이터가 좀 없고 아는 상식 내에서 하니까 그냥 함부로 이렇게 답을 전달해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기준을 좀 정확히 우리 읍면동에도 좀 하달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우리 종합사회복지가 아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지연되고 있다는데 우리 과장님은 잘 진행되고 있다는데 자료 가져와 보니까 좀 지연된 부분은 사실이네요. 과장님 바쁘시구나. 어떻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많이 좀 지연되는 것도 사실 실적으로 있어요. 우리 추진 실적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2020년부터 벌써 이 향후 추진 계획이 시작이 된 거예요. 북부 노인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실은 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 상황이죠? 현재 이제 실시 설계비까지는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는데 네. 그 사전에 있는 그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절차가 지금 안 되는지 빠꾸를 맞고 있어갖고 지금 딜레이 되는 겁니다. 예산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언제 착공이 되고 언제 준공이 되냐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는데 준공에 대한 질의가 상당히 많아요. 이제 2027년도에 준공을 현재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부서 이전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공조 체제를 잘 유지해서 최대한 준공은 2027년도 하반기 내에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복지관 운영 실태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불악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합정종합사회복지관하고 지원액이 9억에서 8억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두 복지관 지원 금액이.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차피 보조금 지급을 해주니까 우리가 지도 같은 거는 충분히 잘 나가고 있는 건가요? 점검은 1년에 한 번씩 해서 예,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평가는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별로 해서 평가하고 예, 운영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얼마나 올해 증액을 예산을 편성을 한 거예요? 합정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8억 2천이었고요. 올해는 9억 1천만 원 정도로 했고요. 불악 같은 경우는 작년에 7억 5,300에서 올해는 7억 8,800으로 약간씩 물가 상승 부분 정도만 많이는 증액을 못하고 소액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증액에 대한 부분은 늘 얘기했지만 복지에 대한 증액은 우리가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주춤할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복지에 대한 만큼은 경기가 어느 시점에서 상당히 재정이 휘청되지 않을 상황이 아니면 복지 예산은 줄인다는 얘기는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차라리 사업 예산을 줄이는 한이더라도 복지 예산만큼은 주변에도 복지가 형평대로 잘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 예산만큼은 감액이라든지 뭐 추경에 분했어도 과감하게 뭐 삭감 추경 같은 거는 절대 세우시면 안 되고 과감한 복지에 대한 변동 사항에 따라 과감히 증액 편성할 부분 있으면 증액 편성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복지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치는 좀 안 봤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요 지금 현재 이 세계과 저희들이 하고 있잖아요. 세계과 중에 우리 성과에 대해서 초과 달성이야 대부분도 하려고 그렇게 편성을 하겠지만 혹시 미달된 우리 목표치보다 미달된 우리 성과에 대해서 혹시 있습니까? 제가 혹시 자진으로 먼저 말씀해 주실 거 있어요? 우리가 제가 이 성과 보고서를 가끔 보게 되면 실은 우리 다음 부서에는 내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성과 보고서는 과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안 좋지만 목표를 설정하면 100% 이상은 무조건 달성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 노인장애과 복지정책과 비롯해서 정말 우리는 미달에 대한 성과는 보고가 없으신 거죠. 목표치 이하로. 예. 그래서 막 제가 실은 요 세계부서로 잠깐 들여다봤는데 없어서 혹시 자진해서 말씀드릴 거 있으면 한번 보려고 했는데 예, 정말 수고하셨고요. 전 이상 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관우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순자 의원입니다. 전년도에 조치사항을 보면은 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입소 대기자가 많아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추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없느냐 그렇게 좀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 결과에 보면은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이용 장애인 입소 순환 기간 설정 관련 시설 협의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대기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설정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이제 계속 말씀 분무회 쪽이나 이런 데서도 건의가 많이 나오는 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주간보호센터 정원 대비 현원은 지금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소형 서비스를 통해서 좀 흡수돼야 재원이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지금 이제 당장 우리는 서부 장애인 복지센터와 이런 데를 확충해 공사하면 또 더 정원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더 늘어나면 향후에 관리하기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이번 용역에도 이런 걸 좀 반영해서 해자 해서 이렇게 됐는데 최종 보고서는 저도 용역을 아직 안 봐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용역과가 나오면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촘촘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장년 복지 확대에 대해서 요구 사항을 했습니다. 중장년층에 대한 그 연구 영역은 했습니까?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어떤가요? 중장년 연구 용역은 전 저희에서는 아니고 저희는 전 중장년 가구에 대해서 위기 가구에 대해서만 저희과에서 하고 있고요. 인국 청년 정책과 잠시만요. 이게 4060 중장년 돕고 예, 위기 가구 위기가구, 실태 그건 조사를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한 결과 255 가구를 발굴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어떤 지원을 하셨는지. 저희가 작년도에 그 8월 달에 8월부터 10월까지 해서 1차적으로 이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해서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통이장님이라든가 사회복지 공무원, 그다음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은 총 동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고 이제 발굴 가구 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255가구를 발굴을 해서 이들에 대해서 이제 맞춤형 급여, 생계 의료, 주거 이런 것들을 연결을 했고요. 또 이제 사례가 관리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사례 관리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네. 255 가구에 대한 지원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협회에 대해 좀 문제 있는 거를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예방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공문서 회계 서류가 파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증거 자료를 보면 회계에 대한 서류는 5년까지 보관되기로 되어 있습니까? 몇 년인가요? 법적으로? 공무원 같은 경우 5년 보관되게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회계서류는 5년이요? 5년 보관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파쇄한 근거 증빙 자료를 보니 스팀 세차 보험료에 관해서 몇 건이 쭉 있어요. 파쇄한 거를 이제 현장에서 목격하고 그거를 보니 여기에 보니까 이러한 것들은 여기에 보면은 지회장의 결제를 맡아서 지출하게 돼 있는데 그 지회장의 서명이 위조됐다고 합니다. 확인을 해보니 그렇게 해서 지출한 건이 나갔고 파쇄한 내용에 보니 그거는 이제 자부담으로 돼 있더라고요. 자부담 건으로. 그래서 본 의원이 궁금한 거는 자부담이라는 것은 보조금을 받았을 때 자부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협회에 기존에 그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그 운영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잘 모르고요. 저희가 이제 그건 나중에 경찰 고발되고 이런 건이 있다는 걸 아는 내용이고 전에 이제 담당자가 이제 지체나 이런 뭐 단체를 1년에 한 번 점검했을 때는 그런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증거 자료를 보면 회계 공문서가 이렇게 파괴가 돼서 파란 봉투에 무척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파쇄하는 일하신 분들의 이제 확인도 받았고 그러면 이것이 보조금에 대한 그 자부담건지 아니면은 그 지자체 지체장애인 협회에 회원에 하는 그 공무인지는 정확히 좀 파악을 해 보시고요. 이러한 문서 파손, 위조, 서명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는 지도 점검을 나갔을 때는 파악이 되지 않았고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이럽니다. 이러한 파쇄 서류가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 협회 안에서의 회비라면은 그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모 사무국장에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보조금을 받아서 했을 때 이거를 제대로 서명을 지회장에게 받아서 지출을 하고 있었는지도 본 의원은 좀 이제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서류에 이렇게 위조 서류를 해서 지출을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는 철저하게 모든 위탁을 받아서 하는 그런 곳에는 좀 전반적으로 점검을 나가실 때 좀 꼼꼼하게 제대로 체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지도 점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건 또 신속하게 부서에서 바로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고요. 네, 하실 거예요? 네, 김명수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의원님들이 자세하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두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지금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내역이 있습니다. 166페이지 보면 미신고시설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장애인 시설인 것 같아요. 고령 그 어르신들, 그쵸? 네, 그렇습니다. 네. 장애인. 네, 이거 미신고 시설이 이게 재작년에 이게 신고가 됐었던 건가요? 그 예전에 이제 있었던 건데 지금은 폐쇄되고 없습니다. 폐쇄되고 없어 폐쇄에 대한 그 잘못된 거 소송을 해갖고 최종에는 우리가 일부 져서 조금 보상해 준 건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지금 시가 패소를 한 부분이죠? 일부 패소를. 일단은 이제 그 시설에 신고 시설하고 미신고 시설이 같이 있었는 병행해 있었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말씀을 건입니다. 하셨어요. 예, 그 건입니다. 그런데 그거 이제 소송을 해서 이분들이 불복해서 저희도 이제 행정 지도를 조금 소홀히 했다 해갖고 일부 그분들이 한 걸 관리 감독의 의무에 다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패소를 하셨다는 거죠? 일부 승소했는데 일부만 보상해 드렸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본 의원이 지적을 했었던 사항이고 이 사례에 대해서 예도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이게 이제 종결이 됐네요. 예, 마무리되고 예비비례해서 그 증거에 대해서 하고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뭐 미신고 시설이 접수가 되거나 올해 또 그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관리 감독하면서 접수된 부분이 좀 있나요? 확인된 부분이나? 현재는 없습니다. 장애인 시설 미성시설 없습니다. 이런 미신고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입소하시는 분들이나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일륜적이지 않는 부분들이 또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이런 부분은 잘 막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9페이지) 보겠습니다. 평택 시니어 클럽은 보조금 사용 부적정으로 환수 조치가 됐습니다. 작년 9월에.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저희 감사 보면은 일부 노인 일자리 이제 사용 부적정인데 금액은 크지 않나요? 금액도 지금 그건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금액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예, 파악을 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파악을 했습니다. 예, 서면으로 그런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요. 작년에도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보조금은 정산을 하는 방법들이 매년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는 정말 돈이 없어서 보조금을 받는데 회계 처리하는 게 너무 어렵고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행정적인 착오가 있기도 하고 보조금을 받으면서 작정하고
잘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인지를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가볍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보조금 선정자로 선정이 되면 충분한 사후 관리를 좀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인력은 없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돈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을 잘 쓰게 해서 불편한 사항에 보탬이 되게 하는 게 보조금에 우리가 주는 주 이유잖아요. 근데 이렇게 환수를 해버린다라고 하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노인 일자리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클럽 감사관에서 이제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관에서 먼저 부적정하다고 판결이 되고 우리 부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은 부서에서 먼저 하고 감사관에서 이중으로 적발이 된 겁니까? 저희가도 이제 매년 점검도 하고 그 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 감사관에서는 별도로 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밑에 두 개는 이거는 이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어떤 사용 방법이라든지 사용 규칙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그 인지가 부족했었던 부분이라고 저희가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거는 잘못된 거고 수호 통역이나 더 행복 남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일어나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그 이제 단체에서 센터에서 조금 업무 숙지 미숙으로 이런 거는 일어나는데 앞으로 지도 점검을 잘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입찰 금액이 이거 얼마였었어요? 이거는 크지 않지 않나요? 다 소 금액입니다. 예, 그 수호통수센터. 항상 하는 얘기지만 금액의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보조 사업이나 입찰이나 쪼개기 입찰 항상 지적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입찰에 있어서 수행 능력이나 이런 것들 행정 편의가 아닌 수행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2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15억 9천만 원짜리나 6억이나 1억이나 12억이나 13억이나 쭉 보면은 우리가 지원 내역에서 쓸 수 있는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요. 근데 공기청정기 렌탈료가 너무 턱없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렌탈이 지금 몇 개인지 모르지만 1억 2천에 공기 임차료가 100만 원인 데가 있고요. 1억 3천에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670만 원인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좀 받아 보셨는지요? 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한 그 시설에서는요. 공기청정기 렌탈료가 이렇게 많은 데가 여기밖에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여기는 조금 사업비가 조금 크기는 합니다. 근데 이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획일적으로 거의 임차료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 제품 한 제품이 월등히 비싸고 이런가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관리 감독을 하시고 금액을 잘 집행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제품에 있어서 타 단체나 타 기관들하고 현저히 금액이 싸거나 비싼 것들은 한번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본 의원이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우리 복지타운이 남부, 북부, 서부, 팽성 이렇게
네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깊이 있는 거는 재단하고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직원들의 그 종사자들의 그 복지 혜택이 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것까지 과장님께서 조사는 해보셨겠지만은 그 복지관별로 종사자들의 복지 혜택이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운영 규정을 좀 보려고 하는데 그 국장님이 거기 당연직 이사로 하시는 거죠. 국장님께서 예 이사로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직원들의 복지 혜택이 복지관별로 왜 틀리는 이유가 뭘까요? 차이가 다소 납니다. 어느 복지관은 복지 혜택이 있는데 어느 제가 여기서 세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그 혜택이 있다가 없고 없다가도 생기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최소한의 뭐 복지관별로 운영 규정이 틀리더라도 직원들의 복지 혜택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 생각이 틀렸나요? 예, 그 같은 법인이라면 같은 법인 산하시설이라면 뭐 예, 물론, 일관성이 있어야 맞을 것 같고요. 이 법인이 좀 다른 경우에는 약간씩은 다른 경우도 좀 있는 걸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법인이 틀리더라도 직원들의 복지 혜택은 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떤 규정으로 해서 이건 운영 규정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규칙이 있는 건지 그래서 어느 복지 저 센터는 직원들 퇴사율이 좀 높게도 나오고 뭐 여기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세세한 거는 또 우리 재단 측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또 상해보험 가입률이나 건강검진, 또 호봉에 관계없이 직원 혜택이 같은지 등등 해서 세세한 자료는 제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재단하고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맞습니까? 네, 확인을 좀 하셔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 장애인과 페이지 155페이지 좀 볼게요. 장애인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일하고 싶어도 또 일자리가 주어져도 또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일을 너무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또 신체적으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상위에 한 5번째 보면 일자리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데 집행 잔액을 보면 복지 일자리는 다 소진이 됐어요. 일반형 일자리 9,400만 원인가요? 예. 그 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가 3,100만 원 정도가 국토비 포함해서 남아 있어요. 근데 물론 뭐 남아 있는 이유도 있겠고, 근데 유독 복지 일자리는 집행 잔액이 제로예요. 복지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인가요? 좀 차이는 물론 일자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여기에 대한 세세한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가 있고 몇 분이 여기 신청해서 몇 개월 일을 했는지까지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서면으로 제출했는데 해드릴 건데 요 내용이 왜 그러냐면 이제 뽑을 때는 다 들어오는데 중도 퇴사하고 이제 채워지면서 이게 지금 금액이 남는 겁니다. 대부분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써보면 일할 사람은 많은데 이렇게 없어갖고 이게 이제 다 써야 되는 건데 중간에 퇴사하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연결이 잘 안 돼서 집행잔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유 없는 뭐 집행잔액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일자리를 확충하지는 못할 망정 국비로 내려온 것까지 금액이 남아서는 안 되겠다. 복지형은 다 소진이 됐는데 어떻게든 일자리를 맞춰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소중한 일자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여기 세세한 자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28페이지. 질의가 우리 노인 장애인과 질의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과장님께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 우리 장애인회관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 단체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 연합회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평택시지에 흰지팡이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흰지팡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과장님? 네. 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날 행사가 23년도에는 2,200만 원, 올해는 800만 원. 물론 이것도 이유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감액을 하더라도 이 행사가 잘 될까요? 여기에 대한 자료도 받고 싶은데. 그 사항은 이제 매년 800 정도 지원해 줬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경기도 행사이기 때문에 네. 증액에서 좀 크게 한 행사가 한 되겠습니다. 번만 그렇게 하시면 예, 작년. 800으로 다시 원위치 된 거네요? 예. 도행사에서 자체 행사로 바뀌어서 좀 줄었던 내용입니다. 농아인협회 장애인단체 재활 프로그램 역시 4,900에서 3,400으로. 근데 이제 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장애인 단체에도 이렇게 같이 고통을 함께 하려고 여기에 동참을 하고 계시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액수에 따라 프로그램도 줄어들어요. 도리어 활성화시키고 이분들에게 희망을 좀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단체별로 삭감이 됐다.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삭감이 되지 않고 증액된 부분도 덜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또 있겠지만은 대개 사업 자체 프로그램을 줄였어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올해도 또 삭감이 또 있습니까? 이건 전체적으로는 이제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뭐 유사하게 편성 총액 대비는 비슷한데 그 사업별 프로그램별로 증액 감액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용자들의 조금 뭐 많이 선호하는 거 좀 늘어날 수 있고 이용자가 적어드는 건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부분 단체에서는 예산이나 인력 부족으로 늘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부서에서는 장애인 단체별 삭감이나 또 증액도 마찬가지지만은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공설 장사 시설 하나만 좀 여쭤볼까요? 정말 어렵게 용역도 하시고 이렇게 추진력 있게 우리 최태원 과장님께서 또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됐죠. 19분. 그 명단을 보니까 각 층에 우리 주민분들이 리더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고 해서 이거의 성공 여부는 그분들에 달려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규모도 크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제기가 되면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이고 화장시설 물론 봉안시설도 같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 면적도 또 들어가고 주민 지원 시설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이관우 부의장님, 김명수 의원님께서 함께 연구에 활동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함께 동참해서 이 종합장사 시설이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합치겠습니다. 거기에 목적대로 그 기간에 28년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의원님들 아침 10시부터 시작하셔서 장시간 3개의 과를 두고 심도 있게 정말 애쓰셨습니다. 근데 나머지 과가 5개가 남았는데요. 예, 5개가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선재 의원님 추가 질문 한 가지 하고 3개 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청 1층 신간에 보면 위드커피 1호점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장애인 부모회에서 언제부터 했나요? 현재는 그 현황을 제가 못 알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본 결과는 무상임대 계약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애인 부모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을 했을 때 수익금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요? 대부분 이제 인건비 형식으로 다 나가고 거기에 이제 장애인들이 근로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장애인 일자리 창출 형식으로 해갖고 운영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익금에서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는요? 처음에 이제 그 희망 일자리 뭐 이렇게 해갖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2010년도 6월부터 이제 사회적 기업 일자리로 해서 예. 처음에는 그게 이제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보조금을 예를 줬어요. 옛날에는 줬는데 지금은 이제 자립을 해갖고 그 임대만 무려 본인들이 인건비 다 해결하고 있어서 자립이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장애인 부모에서 재운영을 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장애인 부모에서 하다가 어떤 중간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22년도 10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장애인 부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제한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무상임대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한 것들도 좀 파악을 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과장님들, 국장님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